임수와 병화는 목적이 되는 것이고, 정화와 계수는 단계별 목표, 행위적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임수와 병화는 정신적 목적이라고 합시다. 이거를 알아차리는 거는 무토가 되는 거겠죠. 인식 기능이 되는 거예요. 무토는. 무토가 인식을 하지 못하면 이 목적에 대한 환경조사를 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식을 했으면 환경조사까지 이루어져야만이 비로소 그 목적이 현실성에 맞게 되는 거죠. 정화계수는 단계별 목표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가령 뭐 1학년, 2학년 이러한 의미가 있겠죠. 1학년에는 뭘 하고 2학년에는 뭐를 하고 하는 행위적 목표, 단계적 목적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목적에 대한 행위를 단계별로 인식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을 정화계수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분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판단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행위를 하려고 하면은 무언가 분별을 해야 되겠죠. 분별을 하고 나서 판단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 행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과 목표 그리고 인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임수와 병화라고 하는 이 목적이 가치가 가장 비싸게 나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계수. 여기에 이제 갑을경신이라고 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단계절 과정이 되겠죠. 단계별로 들어가게 되겠죠. 행위적 과정, 단계별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보좌해 주는 것도 역시 갑을경신이에요. 갑을은 경신이 보좌를 해주고, 그리고 경신은 갑을이 보좌를 하게 돼 있죠. 이걸 수원이라고 하고 이거를 인하라고 하죠. 이거는 오랫동안 지속하게 해주는 지속성을 의미를 해요. 지속성을 의미를 하니까 저 지속성 속에는 품질의 우수성이라는 것도 들어있어요. 경력의 우수성, 품질의 우수성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수원이 있음으로 해서 샘물이 마르지 않고, 인화가 있음으로 해서 불꽃이 꺼지지 않는 것과 같은 오랫동안 지속해주는 지속력이 있죠. 그 지속력 속에는 자기 가치를 상승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령 5월생이다 그러면 5월도 이제 하지 전과 하지 후가 나누어지는데, 하지 전이면은 병화가 살인이죠.
병화가 사령이면은 목적의식을 갖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해요. 먼저 내가 몇 월생인가 라고 하는 그 계절 감각을, 계절의 기운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축월은 개수가 45일을 주관하죠. 그리고 인묘월은 간목이 45일을 주관하고, 묘진월은 을목이 45일을 주관하고, 사오월은 병화가 45일을 주관하고, 오미월은 정화가 45일을 주관하고, 신유월은 경금이 45일을 주관을 하죠. 그리고 유술월은 신금이 45일을 주관을 하고, 해자월은 임수가 45일을 주관을 해요. 이것이 바로 계절의 기운인 거예요. 그러면 자축월은 개수가 기운이죠. 그러면 자축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배양하는 기운, 임신하는 기운, 생하는 기운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인묘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기운은 탄생하는 기운이죠. 이렇게 개수와 간목을 합치니까 자축인묘 90일이 되는 것이고, 이 두 개의 기운을 합쳐서 생하는 기운이라고 해요. 그리고 을목과 병화 두 기운은 합쳐서 장하는 기운이죠. 키우는 기운이라고 해요. 을목에서는 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가지를 키우는 기운이고, 병화에서는 꽃을 키우는 기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경금은 성숙시키는 기운, 신금은 완성시키는 기운, 다 이루게 하는 기운. 그러고 나면 임수가 이제 멸하는 기운,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기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합쳐서 생장, 성멸로다가 나누어지게 되죠. 이걸 이제 시각적으로 또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축, 인묘, 개갑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땅에서 올라오는 시기를 말하는 거고, 묘진사오라고 하는 중분에서부터 하지까지는 가지를 펼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미신유라고 하는 하지에서부터 주분까지는 열매가 열리는 시기이니까 결실을 맺는 시기가 되고요. 유술해자는 이제 시각적으로 얘기하면은 열매가 완성이 됐으니까 종자로 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역정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생로병사라고 하죠. 원형이정으로도 표시를 해요. 이걸 이제 생로병사, 원형이정, 이 말이 결국은 생장, 성멸이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때 태어났느냐가 사주를 보는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생을 하는 그 상생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입동에서부터 동지 사이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임수로 태어난 거죠. 임수로 태어났으니까 간지로는 신금과 임수가 되는 거니까, 임수에 태어났으면 신금이 필요한 거고, 신금이 이제 당연하는 유술월에 태어났다면은 임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입동서부터 동지면은 임수월령에 태어난 것이죠. 45일 임수월령에 태어났으니까 필요로 한 것은 신금이 필요로 한 거예요. 모든 것을 끝내고 났으니까 새로 시작할 때,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누구의 종자로 태어난 것이죠. 여기에서는 미래로 가면은 봄이 와요. 그러면 다시 싹이 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름이 오게 되면은 싹이 난 게, 봄에 싹이 난 것이 다시 성장을 하는 것이고, 가을로 가게 되면
번식을 해서 익어가고 겨울이 되면 완성이 되고 그리고 해자월이 오게 되면 완성된 것을 유통하고 통상하고 거래하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미래로 가게 되면 자축월이 되고 자축월이 되면 다시 배우고 익히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1년은 끊임없이 쉼없이 순환을 하고 우리의 인생도 쉼없이 우리가 나고 자라고 이루고 가고 나면 내 자식이 그 뒤를 잇고 또 그 밑에 자식이 뒤를 잇고 이렇게 꾸준하게 순환을 하는 거죠. 학습 단계가 이제 자축인묘월이라고 하면은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묘진사월은 자축인묘에서 배우고 익힌 것을 활용하는 시기고 그리고 나서 하지가 지나서 추분이 오게 되면은 추분이 지나면은 완성품이 되는 거죠. 추분이 지나면 익어서 추분이 지나면 완성품이 된다. 그래서 추분이 지나고 나야만이 비로소 하나의 상품이 최고의 부가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제 추분 이후에 완성된 상품이 나오니까 사람도 이때 어떤 지배자가 된다거나 운영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경륜과 많은 연륜을 거치고 나서 비로소 지배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운영자가 되려고 하면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직접 내가 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머릿속에 그 과정이 그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계절에 태어났으면 해자월이라고 하는 임수의 계절에 태어났으면은 목적은 유통과 판매에 있어요. 그러면 판매를 하려면은 능력을 만들어야죠. 그러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지금 얘기한 그걸 순서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능력을 팔겠다가 목적이니까 가서 능력을 만들어야죠. 그러면 진금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진금을 기준으로 하면은 거기에 대한 목적이 정해져야 되죠. 목적이 정해져야만이 이 진금이 오기 전까지는 경금이라는 것도 있고 이러한 것 정경신임이 왔다면은 목적이 정해져야 이 목적에 맞는 과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정화가 없으면은 뭐가 없는 거예요? 단계별 목표, 행위적 목표가 없는 게 됐죠. 그러면 이 과정을 단계적 목표, 이 과정을 겪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가지고 와야죠. 떼와야 되는 거예요. 환경에 맞는 상품을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거를 내가 가져다가 파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차용, 프랜차이즈 뭐 이런 말을 하는 거고 도매, 소매, 24시간 편의점 이런 거 뭐예요? 완성품을 가져다가 파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속성의 문제가 나와요. 지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의 일을 시작을 했으면 그 일을 내가 얼마까지 할 수 있을까? 몇 달 하고 그만둘 건지 몇 년을 할 건지 아니면 평생 직업이 될 건지 이거는 결국은 이제 수온과 인하로 보는데 만약에 해자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간목이 있어야만이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해자월에 태어났는데 간목이 없으면 지속성이 없는 거죠.